예, 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8일까지 11월 둘째 주, 예,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죠. 바로 미국 대선, 예,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게 또 대선 전까지는 이제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무슨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예, 너무 박빙이라 가지고 바로 그날 결정이 안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가서 뭐 열흘 정도 지나서 결정될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높다 했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두 달 동안 그랬죠. 계속 박빙이라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런 걸 벗어나서, 예, 트럼프의 압승으로 이렇게 대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론이란 것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란 거 들어보니까 결국 다른 여론조사를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박빙이라고 나왔는데 다 틀리는 경우도 거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란 것도 결국에는 남들이 한 조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뭐 주식처럼 남들 좋다고 하면 따라 산듯이, 뭐 남들이 이런 결과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은 다른 조사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인트로에서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이 있던 중요한 한 주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바로 한 주간의 매수 주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부터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나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종결되었고, 그리고 FOMC도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둘 다 주식에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전부터, 뭐 10월 중순부터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좋은 소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아주 날아갔죠. 5.7%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5.7% 올라줬고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9월에는 이제 이게 5년 만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10월도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7주 연속 상승이라는 이 올해 최장 기록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도 마지막까지 좋게 가나 했는데 마지막 한 주에 삐끗하면서 이때 좀 많이 빠지면서 10월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1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11월 바로 있었던 미국 대선이 종결,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이제 주식이 날아가면서 현재 19,286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은 이제 보시면 9월 4주 때 그때 급등이 있었죠.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 주까지 급등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중순부터인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하락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끝나고 반등하는 것인가 했는데 4주 연속 밀렸습니다. 그 다행인 점은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 이렇게 줄어들다가 0.4까지 줄어들었는데 11월 첫째 주는 드디어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 게, 저는 예측하기를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11월 국장 반전이 시작된다, 이미 상승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종결되었고 FOMC도 금리 인하를 하였으며 그리고 나쁜 계절성의 10월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되면은 한국도 많이 뜨겠지 했는데, 국장은 국장답게 뜨지 못하고 고작 0.7% 오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4일에 이재명 당대표죠. 당대표가 금수대 폐지에 동의한다는 호재 때문에 코스닥이 5% 이상 오르면서 지금 상승에 대해서 약간 군부를 떼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다음날 이어서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니까, 이거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 11월 초부터 빠르게 오르겠구나 봤는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실거리기 시작하더니 금요일날 빠지면서 고작 0.7% 상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심지어 3전은 하락했네요. 제가 무슨 뭐 상승 1주차가 시작되었다, 이제 오른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 아쉽게 이제 이렇게 이게 크게 못 오르고 마감됐는데,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대통령 결정되는 날, 그러니까 나라도 이제 미국이 나라가 있는 중에도 제가 YINN이라던가 코르같이 미국 상장 한국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찔끔찔끔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트럼프 당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트럼프 당선한 걸로 해서 미국 날아간 건 맞겠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오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확신을 못 가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제 생각에는 뭐 지금 초반에는 이제 이거 일본도 오르는 게 맞아? 한국 오르는 게 맞아? 중국 홍콩 오르는 게 맞아? 이거 트럼프는 관세 때린다 그러고 미국 우선주의인데 다른 나라도 좋을까? 이런 의심이 있다고 생각 들지만 결국은 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따라서 오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용을 좀 보태자면요. 저는 이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섞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견제를 많이 할 것이다. 트럼프 일기 말기에 대해서도 대중 관세 얘기도 나왔었고 대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일단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만 60% 관세, 다른 나라는 10%고요. 60% 관세를 해가지고 중국 죽이긴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더 우려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제가 뭐 살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거에서 가격이 올린다, 뭐 변화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변화 전에 사람들이 무언가 하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능 같은 것도 그렇고 수능도 언제부터 수능이 많이 바뀐대? 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변화 전에 해야겠다 해니까 좀 많이 몰리거든요. 뭐, 뭐 시험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바뀐다면은 그 바뀌기 전에 어떤 시험이 폐지된대 하면은 그 폐지되기 전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중국 관세가 실행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된 확정된 순간부터 중국 물품 판매는 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쭉 물건들이 판매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60%를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선거적 공약으로 사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관세를 떼긴 하겠지만은 60%를 바로 시작할 것 같지 않고 좀 낮은 세율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60% 시작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관세가 실행된다고 하면은 뭐 실행된다고 하면은 뭐 40%든 30%든 된다고 하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미국에서 사면은 가격이 비싸. 그런데 저 나라에서 가면 가격이 싸. 그리고 관세를 맞지 않고 내가 물건을 떼올 수 있다면은 내 물건을 훨씬 더 잘 팔 수 있게 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관세라는 법망을 피해 가지고 물건을 싸게 가져올 방법들을 엄청나게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관세의 법망을 피해서 물건을 떼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팔게 되겠죠.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같은 거 있어서 부동산이 자꾸 오르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못 사게 이렇게 장벽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너무 사고 싶고 사면 이득이 되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이 장벽을 꿰뚫는 틈을 찾아서 이걸 꿰뚫어서 부동산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뚫렸네. 다시 또 이 장벽을 또 마련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가 있으면은 그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빠져나오는 구멍들 때문에 결국 관세의 효과가 좀씩 약해지긴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그렇게 세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관세를 매긴다는 것 때문에 중국 물품 판매는 이미 급등해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물건을 많이 팔게 될 거고 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중국 견제 방식은 이제 우방과 연대했던 바이든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랑 연대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런 무역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고 무슨 방위비를 던지라던가 아니면 똑같이 관세 매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랑 연대를 하자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상대방이 돼가지고 피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 그 자기네 우방국가를 끼지 않는 이제 양자 간의 견제 방식은 오히려 바이든보다 약한 견제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중국 견제는 이제 오래된 일이에요. 2019년부터 견제를 시작했었으니까 사실상 5년째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그 전부터 중국 투자 많이 했지만 중국 공공 투자 많이 했지만 이게 그때 바이든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미리 했었고 트럼프가 돼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 여전히 트럼프가 되어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매도할 주식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파는 주식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를 마무리하면은 어찌되었든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호재 때문에 이런 대선 불확실성 해소, 미국 금리나 이런 호재 때문에 11월 초부터 한국 주식도 많이 오를 거 생각했으나 그 생각은 틀렸어요. 제 생각은 틀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 상승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트로의 마지막은 그렇듯이 신규 구독자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회사 일도 이제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제 힘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방과 시간을 제 시간을 쓸 수 있고 그 시간을 좀 더 두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좀 알게 된 내용들 방송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상승 준비 완료되었다. 이제는 이제 뭐 회사 일도 주식도 이제 힘든 시월 다 끝났으니까 이제 11월 이제 오를 거야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회사도 이제 큰 업무가 지났으니까 이제 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했었는데 둘 다 안 됐네요. 일단 11월 초부터 국장이 급상승은 없었고 미국만 올랐고 그리고 회사 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0월 말에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11월 초까지 바로 저번 주 금요일 아니 어제죠. 11월 8일까지 다시 또 부랴부랴 방과 후까지 열심히 해서 겨우 끝을 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책 같은 거 많이 불렀었는데 못 봤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올랐다고 쉽게 팔지 않고 지켜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신용 대출 관리 때문에 소량 매도는 하려고 했었었는데 트럼프가 조선주 한국의 조선에서 많이 도와달라라는 얘기 때문에 조선이 많이 올랐어요. 반짝 오르니까 요때 좀 이제 좀 반짝 올랐을 때 좀 팔아주고 그걸로 해가지고 시중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한숨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관점과 반응을 잘 관찰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을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위해서인데 말씀드렸듯이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많이 못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더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그 내용도 잘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수 주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오를 줄 알았고 코스피도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0.7% 올랐고 심지어 삼전은 떨어졌어요. 더 심지어 삼성전자 우선주는 신저가권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저가는 자동 매수되니까 저한테는 이제 자동 매수됐고 신용대출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불사고 산다고 했으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더 샀어요. 그래가지고 280만 원 더 추가돼가지고 4,778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00만 원 갔다가 2,200만 원 정도까지 사면 끝이겠지 했는데 그 두 배를 넘어서 이제 4,778만 원까지 갔네요. 500만 원에서 물타기 계속 했었으니까는 한 9배 지금 탄 거네요.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가 조선주 언급해서 바짝 올라주니까 30만 원 정도 하나를 오션을 매도해서 시종대출 좀 줄여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바로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랐지만 그래서 계속 하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조정은 버티고 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무한 물타기 쪽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상승이 시작됐다고 봤다고 이제 좀 코드값 뚫었죠. 이거 틀렸고요. 예, 틀린 건 제가 인정해야죠. 틀린 거 인정하고 하락 뭐 첫째 주부터 상승이라고 했는데 안 됐고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론에 대한 관찰인데요.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좀 더 관찰을 하려고요. 코스피에서 좀 더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이제 자 지난주는 삼성전자 1주차 상승이었다. 몰랐지? 요거는 이제 하지만 이게 1주차일 거야 했는데 이거 틀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틀렸고 이번 주에서는 그래도 11월 5일 날 첫날에 이제 그 금수세 폐지 이슈가 나오니까 반짝하니까는 바로 다음 날 이제 좋은 기사 하나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드디어 턴을 끝인가? 반등 가는 것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또 이제 기대가 있었죠. 왜냐면은 곧 대선 끝나면은 불확실 정도 해소되니까 야, 정말로 가는 거 맞구나. 역시 맞았어. 했는데 아, 이렇게 안 되고 이제 미국은 예상대로 쭉 가졌지만 한국은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낙관적인 기사마저도 이제 자취를 감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전은 이제 하락 내출차가 되었죠. 이렇게 지금 국장 안 오른 채로 지금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는 모르겠죠.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은요, 그래도 미국이 올라주니까 이제 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제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함으로 팔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MAA 그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먼트인데 요거는 제가 큰 욕심 가지고 산 게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달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 달러 부족해서 1,400원대에선 달러를 안 사고 싶어 가지고 요거는 하나 팔아 가지고 요걸로 산 주식들 메우는 그런 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YINN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중국이 좋을지 안 좋을지 시장이 헷갈려 해서 뭐 하루에 10% 오늘 하루에 10% 오르면 다음날 10% 빠지고 뭐 하루 다음날 3% 오르면 뭐 3%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제 한 6만 원 정도 이게 한 4만 원 정도 이제 해서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용돈벌이 했고요. 그리고 채권은 제가 이제 4.4에서 넘어까지는 좀 하다가 4.4 이상이 되면은 제가 좀 더 사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신용대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4.4에서도 사면 더 좋겠지만 못 사긴 좋겠지만 4.5 갈 때 총알이 좀 더 부족할까봐 좀 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알이 부족해서 좀 많이 못 샀고 어쨌든 지금 생각에서는 이제 이거 TMF처럼 세배 주식자리를 곧 오를 거야 가지고 뭐 3.7, 3.5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는 좀 세배 주식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렇고 세배 주식이고 아직 괴류를 제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냥 버티긴 그렇고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박스가 4.3에서 3.8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내에서 그냥 트레이딩하면서 이제 짭짤한 수익을 적은 소액이지만 적은 수익을 소액 수익을 그냥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 공개인데요. 예. 그래도 이번 주는 미국이 올라주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만 올랐을 뿐이지 어찌되었던 한국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680만 원 정도, 689만 원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신용 매출이 이제 더 늘어서 이제 1억 1,4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가용 자원은 없어요. 신용 대출은 꽉 찼고 더 살려면은 사실상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다음 그나마 제가 그 가정 자녀를 1,000만 원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보증금 수입이 9천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계산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시정장구 가용자 자산은 1,000만 원이라고 1,400만 원이다 썼는데 요게 지금 나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담보대출 전까지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인점 이렇게 되니까 그 확실히 좀 삼성전자 말고는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주식도 제가 미쓰비시 상사는 5% 빠지면 살려고 했었는데 5%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지원이 별로 부족해가지고 아 이거 더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을 남겨두기 위해서 7%짜리 되면 사지 뭐 하다 못 샀고 TMF 같은 경우도 4.4%를 넘었지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버리면 4.5 될 때 살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사고 한 주를 넘긴 상황입니다. 뭐 다음 주에 1,000만 원 들어온다 하면은 좀 더 이제 가용 자원이 많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많지는 않은 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빼고는 좀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그 자금상의 한계인 거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올랐기 때문에 좀 괜찮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도 저번 주와 달리 좀 수익을 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저는 이게 저희 생각을 한 줄로 정리해봤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승 로켓 출발이 지연됐을 뿐이다. 제가 지난주에 상승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바로 상승할 걸 알았지만 한 주가 이번 주에 안 올랐죠. 근데 그거는 한 주가 연기된 것뿐이지 어찌되었든 곧 미국을 따라서 한국도 같이 잘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오히려 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 못 오를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못 오를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듯이 대선 불확실성이 끝났고 안 좋은 대사성도 끝났고 FOMC도 금리를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반영이 돼서 한국도 오를 것이고 한국도 지금 수출이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트럼프에서 무슨 뭐 규제한다 뭐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 그런 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고 우려 상황에 불과할 것이고 어찌됐든 트럼프가 대통령 상황에서 이제 그 대통령 인정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잊어버리는 이슈가 돼버리고 결국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오를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뭐 더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 투자자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를 것이 좀 더 지연이 됐어. 그럼 쭉 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오를 때 오르는 것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가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주부터 이미 자 이제 책도 보고 좀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책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 회사 일이 그 큰 이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시간이 이번 주에 다 갔고요. 하지만 진짜로 이번 주에는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책 같은 것도 읽고 신문도 더 열심히 보고 저희들 공부도 해가지고 배운 내용들을 이 동영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당분간은 저도 이제 올릴 때 향후 계획 전망 같은 거에서 큰 내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저는 이미 다 충분히 샀어요. 충분히 사고 사실상 풀 베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풀 베팅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있는 거 조금씩 팔고 뭐그 신용 당겨도 1,000만 원 있으니까 그거 내에서 사고 싶은 거 조금씩 더 보태고 이러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책을 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다 올랐을 때 그 내용도 잘 정리할 때는 그때도 바빠지겠죠. 언제 팔 것인지 타이밍을 재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시기는 이렇게 해서 상승을 기다리면서 좀 제 공부를 한 시간을 더 같이 확보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곧 다음 주라도 바로 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승을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니 잘 보셨으면 도움이 된 정보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